안녕하세요. 한국 시간 25일 아침에 프리 NDA 미팅이 완료되었죠. FDA와 미팅을 한 겁니다. FDA는 신약 승인을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새 국장이 누가 될지도 당연히 궁금할 텐데요. 리버세라닌 신약 승인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2019년 9월 7일 기사가 나왔습니다. FDA 새 국장 누가 될까? 제약업계 친화적 인물이 후보군에 올랐다고 합니다. 일단은 기분 좋은 뉴스입니다. 임시 국장을 맡고 있는 노만 샤플리스 박사가 유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료계 환자단체가 지지 입장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자, 분위기는 일단 제약업계 친화적인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올해죠. 2019년 때는 지난 3월에 스콧 고틀리브라는 국장이 자진하차를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국장을 뽑아야 됐는데 이 국장이 일했던 2018년에는 의약품 승인 건수가 최고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약업계의 호황기. 한국도 바이오가 2017년부터 2018년 초까지 상당히 대세 상승기를 이뤘었는데요. 셀트리온을 위시해서 제약업계랑 이제 이런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기를 원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노마사플리스는 임시 국장을 맡고 있는데요. FDA 내에서도 일단은 지위가 좀 있는 사람이죠. 임시 국장을 맡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사퇴한 이 국장도 샤플리스 박사를 지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제약업계든 뭐 국장이든 여러 사람들이 샤플리스 박사님을 지지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자, 근데 근무 기간이 문제가 있습니다. 11월 초까지만 근무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 대통령 권한 대행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FDA 국장 후보들이 추천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만약에 노마사플리스가 이제 국장이 되고 11월에는 또 이제 그만두게 되겠죠. 그럼 이후에 또 이어갈 FDA 국장들을 또 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 수장이 바뀌게 되는 그런 2019년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가장 뜨끈뜨끈한 인물이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유력 후보 중 하나로 스테판 한이라는 암센터 이사가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힌트로 암센터가 일단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분은 이제 하버드 의과대 피부과 교수님이시네요. 알렉사 킴버리라는 분이 거론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그럼에도 이제 많은 지지를 받는 게 앞에서 말했던 샤플리스 박사라고 하는데 이분이 지금 임시로 하고 있죠. FDA 진행하고 있는 여러 규제 완화 방향의 길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바라봤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우선은 HLB 리버세라닙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죠. 규제 완화라는 것은 어쨌든 좀 더 승인을 더 잘 내주게 되는 요인이 되겠죠. 그리고 뭐 제약산업의 친화적인 성격이다 뭐 그런 게 있고 약물 승인 절차 간소화에도 영향을 준 인물이다. 이를 통해서 볼 때 FDA는 지금 경향성이 승인 절차를 좀 간소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태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전 국장님도 지지를 하고 FDA 분위기가 이렇다는 것. 자, 그러면은 이제 국장은 누가 결정하게 되느냐? 바로 트럼프 대통령 아자르 복지부 장관이 11월 1일까지 새로운 국장을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 시간이 10월 26일이거든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11월 1일 이제 결정이 나게 되는데요. 과연 누가 될지. 자, 10월 26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기사가 또 나왔죠. 시간대도 역시 좀 비슷하게 나왔는데요. FDA 새 국장에 드디어 스테판 한이 내정이 되었습니다. 의사 출신 종양학자로 이제 눈길이 간다라는 내용인데요. 바로 앞에서 본 기사에서는 이전 임시 국장이었던 노마사플리스가 가장 유력하게 됐었는데 이제 결론은 이제 스테판 한이 되었습니다. 스테판 한이 후보군에 있긴 있었죠. 자, 그럼 기사 내용을 좀 보면은 자, 노마사플리스라는 분이 가장 유력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종양학자를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앞에서 봤던 이제 11월 1일에 스테판 한 박사의 인선이 이제 확정될 것으로 이제 보여진다라고 했고
이번에 이제 경력들을 보면은 방사선 종양학자라고 합니다. 지금 리보세라닙도 위암 신약 승인을 이제 기다리고 있죠. 이제 국장이 될 분이 종양학자니까 암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은 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HLB가 신약 승인을 받는 데는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있겠죠. 자, 그리고 이분은 종양에 대해서 뼈가 좀 굵으신 분인데, 뭐 2년 만에 부사장 겸 최고 운영자 책임자로 임명이 되어 있고, 뭐 방사선 종양학 학과장을 지낸 바가 있고, 밑에 오직 암 관련 학문에만 몰두하던 인물이다. 암 전문가 중에 전문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구독자님들이 공유해주신 자료도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는 이제 내정했다는 이야기고요. 트럼프가 스테픈 한이라는 종양학자를 내정했다라는 말입니다. FDA의 새로운 국장으로 넥스트 커미셔너. 자, 이것도 구독자님들이 공유해 주신 것들인데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럼 스테판 한이라는 인물이 FDA 새 국장이 되는 것과 HLB 리보세라닙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 2016년을 보고 아스코를 보고 아실 텐데요. 현재 HLB 리보세라닙은 에스모에서 2019년에 베스트상을 받았죠. 2016년 아스코에서는 바로 항서제약이 베스트상을 받았습니다. 아파티닙으로 HLB 리보세라닙과 같은 물질입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그 인물들이 쭉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스테판 한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서 가면은 레디에이션 온콜로지를 하면은 방사능 종양학이죠. 그래서 앞에 봤던 그 이력이랑 일치를 하는 곳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밑에는 뭐 커리큘럼에 대한 얘기고요. 자, 이것도 구독자님이 공유를 해주신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제목을 보면 클리니컬 트라이얼스라고 있습니다. 임상 시험이죠. 그래서 페이스 1이라는 것은 임상 1상 리보세라닙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더 확실하게는 이제 밑에 내려가 보면은 스폰서가 LSKB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LSKB는 다 지금 이제 엘리바로 바뀌었죠, 사명이. 그래서 드러그는 이제 약물이죠, 약물. 리보세라닙. 그래서 페이스 1. 자, 그리고 이제 내려가다 보면은 컨텍스트랑 로케이션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로케이션이라는 곳은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보면은 MD 앤더슨 캔서 센터라는 게 있는데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의 텍사스에 있는 겁니다. 아까 봤던 부분인데요. 자, 이 기사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 기사에서 스테픈 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이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MD 앤더슨 암센터가 있습니다. 이런 거 진짜 어떻게 찾아냈는지 저는 제가 찾은 게 아니라 공유된 것들을 좀 빌린 거거든요. MD 앤더슨 센터가 있죠. 이 스테펜하는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이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직을 가지고 있는 분이죠. 그래서 이분은 리보세라닙의 존재를 여기서 알고 있을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엔젤 스터디, 그러니까 글로벌 3상 임상 성공의 내용을 발표한 유튜브 내용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시겠지만, 여기에서 보면은 2대1 더블 블라인드 플라시보 대조군 시험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게 있죠. 더블 블라인드라는 것은 의사도 모르고 환자도 모른다. 약을 내가 리보세라닙을 받는지 위약을 받는지 둘 다 모르는데 의사랑 알아버린 거죠. 어떻게 알았냐? 효과가 눈에 보이니까, 눈에 띄게 효과가 보이니까 그 더블 블라인드였음에도 임상을 진행하는 의사가 알았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이사였던 이제 스테판 한도 알았을 가능성이 있죠. 리보세라닙을 임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눈에 띄게 약이 효과가 좋더라, 그런 걸 전해 들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이제 종양학자에다가 아스코 멤버였다가 그 다음에 리보세란이 임상 시험에서도 연관이 이렇게 있는 스테판 한이 FDA 국장으로 임명이 된다면은 HLB 리보세라님에게는 확실하게 유리한 포지션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